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2025년 8월 뉴스레터를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이카가 요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국내 활동부터 국제협력, 시민 참여까지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이야기는 코이카 본사에 좀 특별한 편의점이 생겼다는 소식이에요. 지난 7월 25일에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에 CU 한국국제협력단점이라고 문을 열었는데요. 언뜻 보면 그냥 보통 편의점 같은데 이게 사실은 장애인 편의점 4호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편의점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CU 운영하는 BGF 리테일, 또 코이카 이렇게 셋이서 손을 잡고 만든 공간이거든요. 중증 장애인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목적이 아주 뚜렷하죠. 실제로 그래서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신 근로자 5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매장 자체도 무장애 설계라고 하죠. 배리어 프리 디자인. 그걸로 꾸며졌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휠체어나 유아차도 다니기 편하게 통로폭을 넓히고 상품 진열대 높이도 좀 낮추고 손 안 닿는 곳에는 도움배까지 달았다고 하니 와, 정말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본연의 임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기관을 운영하는 그 방식 자체의 포용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이런 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구호사업,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기관 안에 있는 이런 작은 공간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지역사회랑 같이 잘 지내보겠다, 이런 의지를 실천으로 딱 보여준 모습입니다. 기관의 운영 철학이 실제 공간으로 이렇게 딱 드러난 좋은 예시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좀 국제 무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KDRT라고 하죠. 이 국제구조팀 활동 소식인데요. 지난 7월 말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 줄여서 ARDX25라고 하나 봐요. 여기에 참가했다고요. 근데 KDRT가 이 훈련에 초청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ARDX라는 게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 AHA 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훈련이에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가장 큰 규모의 국제재난대응 모의 훈련 중 하나거든요. 2년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여는데 이게 그냥 회의하고 워크숍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재난 상황을 딱 가정해서 현장에서 직접 막 대응하는 그런 복합적인 훈련입니다. 국제적인 공조 능력 이런 걸 점검하고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죠. 이번 훈련 시나리오를 보니까 캄보디아의 홍수, 태풍, 건물 붕괴 이런 재난이 한꺼번에 닥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안 회원국이랑 또 파트너 국가에서 온 탐색구조팀, 의료진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실제 파견부터 구조활동까지 그 모든 과정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KDRT가 한국의 그 선진적인 재난 대응 역량하고 현장 지휘 시스템 이런 걸 선보였다는데 이건 국제사회에서 우리 역할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참가했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KDRT가 그동안 쌓아온 역량이나 경험, 이런 걸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큰 규모의 실전 같은 훈련에 참여하는 건 단순히 우리 기술 좋다, 뽐내는 걸 넘어서요. 진짜 재난이 터졌을 때 다른 나라 구조팀들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현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전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각자 다른 시스템을 가진 팀들이 어떻게 진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쌓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긴 재난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이런 국제 공조 훈련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은 코이카가 이제 문턱을 좀 낮추고 시민들하고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 이 이야기인데요. 먼저 시민참여혁신단 5기가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202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와, 벌써 5년차 활동이네요. 네, 그렇죠. 꾸준히 해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5기의 가장 큰 특징은
ESG 관점을 전면에 딱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환경, 기후변화 대응 같은 거요. 사회, 그러니까 이제 교육, 보건, 성평등 이런 분야, 그리고 거버넌스, 투명성이나 책임성 같은 거, 각 분야별로 약간 전문가 수준의 시민들 10명씩 총 3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한 18개월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의견 수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하고 같이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활동 내용을 좀 보니까요. 코이카의 주요 전략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도 하고 ESG 관련 현장 활동에도 같이 한다고 돼 있네요.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책 만들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모델, 이런 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ESG라는 가치를 국제개발 협력 현장에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책임감 있게 적용할 거냐, 이게 사실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 참여 혁신단이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이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 개선이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과정하고 성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거버넌스 분야 활동을 통해서 코이카 운영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어떻게 더 강화될지도 이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네,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잘 반영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엔 청년들의 참여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이카의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라고 하죠. 이 위코 7기가 지난 8월 8일에 발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내외 청년 100명이 모였다고요? 네, 맞아요. 국내 서포터스가 40명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42개국 출신의 글로벌 서포터스가 60명. 그래서 총 100명 규모입니다. 발대식 컨셉도 재밌었어요. 플라이 위코라고 가상 항공사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이런 설정으로 진행해서 젊은 세대들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좀 보였어요. 위코 7기 슬로건이 가장 나다운 자기개발, 가장 우리다운 개발혁명이라던데, 그러면 활동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7기는 성장형 서포터스, 이걸 표방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주어진 미션 따라서 콘텐츠 만들고 이런 걸 넘어서서요. 서포터스 한 명 한 명이 ODA, 아시죠? 공적 개발 원조. 이거랑 관련된 홍보나 마케팅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국내 서포터스는 이런 프로젝트 기획, 실행 이걸 하고, 해외에 있는 글로벌 서포터스는 그 현지 소식을 취재해서 전하는 역할을 맡아서 한 5개월 정도,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는 청년들 역량 강화에도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오,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건 진짜 성장의 기회가 되겠네요. 특히 그 42개국 글로벌 서포터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바라보는 개발 영역 이야기나 현장 소식은 정말 생생하고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분들 활동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여러 채널로 볼 수 있다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세대의 참여는 ODA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또 미래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개발 영역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시각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나 활동이 ODN 분야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7월에요.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 8월 19일인데 이걸 앞두고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좀 특별한 팝업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코이카만 한 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NGO랑 국제기구들이 같이 힘을 모았다고요. 네, 총 14개의 인도적 지원 단체하고 국제기구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 주제가 아주 보통의 하루, 일상을 지키는 사람들, 이거였는데요. 전 세계 분쟁이나 재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을 다시 찾아주려고 애쓰는 인도주의 활동가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인도주의라는 주제가 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쇼핑몰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팝업 행사로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활동가 유형 테스트도 있고 사진 전시, 영상 상영, 그리고 특히 인도주의 네컷 포토부스.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제공된 사진 보니까 정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방식이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는데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상당히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왜 필요한가? 이걸 강연을 듣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쇼핑몰 같은 데서 게임처럼 참여하는 테스트라든지 기념사진 남길 수 있는 포토부스 같은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겁고 좀 멀게만 느껴졌던 인도주의라는 가치를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말 그대로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활동에 대한 어떤 지지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재미와 의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시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이카의 어떤 국제적인 사명을 국내 대중들하고 잘 연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행사였네요. 오늘 저희는 코이카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 편의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최대 재난대응훈련 참가, 또 시민과 청년들의 정책 및 홍보 참여 확대, 그리고 인도주의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까지 정말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몇 가지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코이카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그 본연의 역할 수행 이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꽤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둘째는 기관 운영이나 사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ESG 관점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앞으로 사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것들을 높여가겠다.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국내의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된 그 포용의 노력,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으려는 시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인도주의 가치를 나누려는 활동까지 이 다양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사회 안에서의 직접적인 변화를 만드는 노력, 아니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 혹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이 다양한 결의 노력들 중에서 앞으로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